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뉴욕장에서 상당히 좋은 소식이 전달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좀 완화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지 저희에게 좀 차분함을 건네주실 것 같은데요. 이분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찌 저희가 지수 방향 잡는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었을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을 얘기를 하면서 그 옵션 만기 날을 좀 헷갈렸어요. 저는 생각지 못했다가 어제 일이 있어서 이제 방송 못하고 보니까 1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가 이제 앞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만기주를 계산해서 시장 상황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저께,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추석이 지나고 그 다음 주 방향성을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시장의 변동성은 이번 주까지 보고 다음 주는 이제 새롭게 계산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옵션 포지션대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화요일 날 아마 시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3거래일 안에 방향성 탐지. 그래서 3일 동안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겠고 위쪽으로는 1990이 넘어가면 2030을 열어볼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써드렸고 3일 동안 만약에 상승하지 못하고 밀려버리면 지난번에 1890일이 깨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근데 진짜로 3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올라서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수 주체가 기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 오늘은 기관이 팔고 있죠. 오늘은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저께 제가 화요일날 제시했던 것 중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없는 상황이죠. 여기는 매수세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올랐다라는 것은 좀 의외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가 다음 주라 그러면 포지션 변화를 한번 좀 다시 봐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좀 보면 지금 지수가 264.39거든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봅니다. 근데 포지션의 변화가 큰 변화는 없어요. 있다면 콜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관들이 262.5 콜까지만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265 정도가 되니까 지금 262.5 콜이 최대치가 낳는 구간으로 판단이 쓴다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풋 쪽의 변화는 외국인이 풋을 좀 강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도 풋은 그대로 유지한 상황. 이게 누적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위치 전후에서 만약에 오늘과 내일 사이에 고점이 나온다면 제가 화요일에 봤던 3일에 대한 법칙은 일단 다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는 포지션대로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990이 넘어서 2000을 넘었지만 일단은 포지션상으로 보면 현재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쪽이 콜이고 이쪽이 풋이에요. 근데 콜 쪽을 보시면 제가 아마 그날 이런 말씀 드렸어요. 외국인들이 콜에서 퐁당퐁당 콜을 열었다.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올라왔어요. 그렇죠? 근데 현물에서는 사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포지션상의 움직임만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262.5 요 자리를까지 해서 외국인은 265까지 누적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콜이 코스피 200이 264.50이니까 거의 외국인이 날 수 있는 공간은 다 온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기관이 산 자리가요. 262.5까지 콜 매수를 누적으로 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개 블록이 넘어야 콜이 나와요.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관들이 만약에 여기서 더 사지를 않는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사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265까지 콜 잡았던 부분이 거의 마무리 국면이 되는 상황이 되고요. 만약에 포지션이 변경이 기관이 돼버리고 위쪽으로 잡아버리면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자리가 됐다. 그래서 제가 1990 돌파되면 2030까지 열어라고 말씀드렸지만 만기를 한 주를 뒤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약간 갭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거는 약간 제외해버리고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 포지션상으로만 봐라. 그러나 다음 주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까지 265를 못 넘어가거나 기관의 매수세가 줄어들거나 매도세로 가버린다면 옵션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맞은다 안 맞는다 100%는 못합니다. 그러나 포지션상으로는 이 자리가 현재 요번 주까지 올라갈 최대치 극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다. 물론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의 이슈에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시장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장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변함이 전혀 없어요. 어저께 미국장에 올라온 이유는 중국에서 차이신 그 서비스 PMI 지수라고 하죠. 이게 50을 넘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변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중국이 무역 분쟁 중에서도 선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수입을 알면 내수가 좀 증가했겠죠. 그냥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중국과 미국이 무역 분쟁가 별 의미가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논지를 벗어난 상승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속보 나가지만 미중 무역협상이 10월 초 시대 개최된다고 하잖아요. 결국 이 무역 분쟁에다 합의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키포인트가 중요하죠. 특히 지난번에 급이 다른 무역협상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시장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중국의 PMI 지수나 이런 걸로 주가를 끌어올렸죠. 뭐 홍콩의 반환, 제가 두 번째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끌어올렸다는 거죠.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미국 시장은 기술적으로는 지난주 양봉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밤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주의 양봉을 벗어나지는 못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어제 상승했지만 그렇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결국 중국에 대한 이슈가 아시아 시장을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지만 미국 논지를 벗어난 상황이다. 결국 논점이 저 부분. 아까 미중 무역협상이 10월 초에 된다라는 이 부분.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말 정상급이냐 아니면 확실하게 다 만들어 놓고 사인하기 위한 탑다운식 방식을 갈 거냐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홍콩에 대한 부분 이것도 사실은 논지를 벗어난 상승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원하는 무역 분쟁이었는데 홍콩에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 송환법 철회를 해라 해가지고 막 움직였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미국이나 홍콩이나 다 60주선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홍콩도 60주선에서 움직였고 지금도 60주선에서 움직였는데 사실 송환법 철회로 인해서 중국이 홍콩이 빠진 건 사실이었죠. 빠진 건 사실이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지엽적인 부분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역에 대한 정확한 이슈가 시장에 나와야 할 거다. 자,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거는 논지를 벗어난 상승이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다행히 오늘 시장을 상승시키는 이 재료 중에서 미국 협상 얘기가 나온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포지션이 변경이 확실히 되지 않는다면 국내 시장 상승이 어떨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이슈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일단은 2천이 왔어요. 그러면 제가 어제 그 화요일 날 말씀드린 것 중에 꼭 하나를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원달러예요. 이것만큼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달러가 1,200원 밑으로 하향 이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1,187원이 깨져야 됩니다. 이게 무너져야만이 위험자산에 대한 진짜 어떤 기대치가 커집니다. 그 자리에 제가 선을 그어놨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어놓은 건데요. 1,187원이 깨져야 됩니다. 근데 후행 스팬상으로는 이 추세선을 이탈을 했죠. 그렇죠? 두 번째, 지난번 한번 이탈하고 다시 올라가 두 번째 이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87원이 무너지게 되면 위험자산 선호도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1,200원은 고착화 작업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주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음 주가 만기가 껴져 있고 또 우리나라는 명절이 껴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자가 방향성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승부를 좀 봐놓고 다음 주를 대응하는 전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방향은 다를 수 있다. 결국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방향성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양한 전략 김동섭 이사님과 나눠봤고요. 미중 무역협상 10월 초에 워싱턴에서 개최된다는 합의 소식 들려오면서 일단 코스피가 조금 더 힘을 냅니다. 외국인의 매수 강화가 돋보이는데 외국인이 사실상 지금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는 돈들 대다수가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로 집중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네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까지 지수를 끌어올릴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나쁘지 않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목에서 큰 수익 나길 바라보면서 시장 공감템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